한국 기업 다 나가. 이제 필요 없어. 호언장담한 태국 산업부 장관의 한마디.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로 채우겠다던 태국의 야심찬 계획 발표 후 2주. 분노한 노동자들의 피켓 행렬이 방콕 최대 산업단지로 향하는 도로를 가득 메웠고 긴급 출동한 경찰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이제 과거의 산업 강국일 뿐입니다. 우리 태국이 아시아 전자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전자산업 포럼에서 태국 산업부 장관이 던진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와중에도 현장에서는 태국 기업인들의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콕포스트 경제부 시니어 기자 수린입니다. 어제 오후 한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린 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정말 큰 거짓말에. 급박한 목소리의 제보자는 태국 최대 전자부품 기업 T사의 전직 품질관리팀장이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곧바로 아유타야 산업단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품을 실은 트럭들로 장사진을 이뤄야 할 정문은 텅 비어 있었고 수많은 직원들의 차량으로 가득했어야 할 주차장에는 불과 몇 대의 차량만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만든 부품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곧 중국이 그 가치를 알아볼 겁니다. 어제까지도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태국전자산업협회 회장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협회 관계자는 곧 중국 바이어들과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태도였지만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서 퀄리티 크라이시스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품질 문제라고요? 한국 기업들의 무리한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중국 시장이 곧 증명해 줄 겁니다. 태국전자산업협회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난주 협회가 발표한 신전자산업 로드맵에는 탈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과는 달리 산업단지 곳곳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평소 오후이시면 해외 바이어들로 붐벼야 할 T사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히 서류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퀄리티 크라이시스라고 적힌 문서 뭉치가 눈에 띄었지만 직원들은 취재를 극구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중국 바이어들의 태도였습니다.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던 B사의 경우 중국 측에서 오히려 기존 제품의 품질 검증을 요구하며 계약을 미루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국 바이어는 한국 기업들이 거부한 제품을 우리가 왜 사야 하냐며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국 산업부는 아직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 우리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품질관리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나타난 회사 보안 요원들이 그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USB 하나. 그 안에는 태국 전자산업의 치명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기 직전 그는 재빠르게 제 손에 작은 USB를 쥐어줬습니다. 이걸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태국 주요 전자부품 업체들이 품질 검사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조작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납품하는 핵심 부품의 경우 실제 불량률은 40%에 달했지만 서류상으로는 0.1% 미만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품질 문제를 숨길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T사의 또 다른 내부 제보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이 단순 실수라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공정 개선에 투자하고 기술 지원까지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의 진정성을 비웃으며 악용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철저한 계산 하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경영진들은 한국 기업들이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고 오히려 너무 까다로운 한국의 기준을 탓하며
중국 시장으로 전환할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합니다. 국제품질인증기관의 감사 자료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불량품을 고의로 폐기하고 완제품 중 극히 일부만 샘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인증을 근거로 태국 기업들은 우리의 품질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USB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메일. 중국 바이어들은 이미 태국 기업들의 품질 문제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죠. 중국의 한 대형 전자기업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귀사의 불량률과 품질 조작 이력을 고려할 때 현재 제시된 가격의 35% 수준이 적정해 보입니다. 그것도 전수검사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태국 기업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중국 시장은 사실 더 큰 함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속았습니다. T사의 전직 품질관리팀장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영진들은 한국 기업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피해 중국으로 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바이어들은 우리의 실체를 꿰뚫고 있었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거래하던 시절 T사의 기술력과 품질은 해마다 향상됐습니다. 불량품이 발견될 때마다 한국 본사에서 전문가들이 파견돼 문제 해결을 도왔고 매년 수백만 달러의 품질 개선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영진들은 이를 간섭으로 치부했고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던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인 줄 모르던 태국 정부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산업부 장관은 급히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이 메워줄 것이라던 장담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난주 중국 최대 전자기업 H사는 태국 업체들과의 계약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귀국 업체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20년간 공들여 만든 품질 관리 체계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대만, 베트남의 주요 전자기업들도 태국 부품업체들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한결같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유타야 산업단지의 한 공장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요구했던 품질 기준이 까다롭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들이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바이어가 아닌 스승이었습니다. T사의 한 임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2019년의 한 보고서는 우리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T사에 무려 1,200만 달러 규모의 품질 개선 설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T사는 이를 과도한 간섭이라며 거절했고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과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허울뿐인 자존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품질관리팀의 한 직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요구했던 품질 기준은 결코 비현실적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워주려 했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시절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불량률은 평균 27%씩 감소했고 기술 특허 출원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의 연봉도 업계 평균보다 32% 높았죠.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분명 성장을 위한 진통이었던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 기업들의 최근 행보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그 시스템을 말이죠. 탈한국을 외치며 중국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0년 전자부품 역사상 최대 위기입니다. 태국 전자부품산업협회의 내부 보고서는 현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20개였던 주요 전자부품 기업 중 현재 정상 가동되는 곳은 28개에 불과합니다. 고용 인원은 4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급감했고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액만 47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이 대안이 될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S전자의 생산라인 책임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태국 기업들의 품질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일부 기업은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권도 등을 돌렸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전자부품 기업들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기존 대출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 실적이 없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이제는 신뢰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순한 품질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길이었죠. 20년간 삼성전자와 거래해온 P사의 전 대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한국 기업들의 기준을 고수하다가 최근 경영진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가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동안 P사는 매년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했고 최신 품질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심지어 불량률이 높았던 2018년에는 삼성전자가 직접 전문가팀을 파견해 3개월간 공정 개선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가 지불한 비용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개선된 공정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저희가 가져가게 했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P사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7%에서 2019년 23%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경영진은 이런 협력 관계를 굴종적이라고 평가하며 거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P사의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전체 직원의 68%가 정리해고됐습니다. 주가는 52주 최저치를 기록했고 채권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승을 스스로 내쫓은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한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어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거죠. 전자산업의 위기가 태국 경제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방콕 증권거래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첫 마디였습니다. 수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전자부품 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 한 달간 무려 64% 급감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끊었던 대형 부품사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T사는 90%, S사는 87%, A사는 82%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자부품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태국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 단절이 이런 재앙이 될 줄 몰랐습니다. 태국 투자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바이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국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증해주는 보증인이었던 거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동안 태국 전자부품 기업들의 해외 수출은 매년 35%씩 증가해왔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라는 타이틀은 곧 품질의 보증 수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방콕 시내 한복판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파폰 C28세의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태국 최대 전자부품 기업 T사의 품질관리팀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자고 주장했다가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 쫓겨났죠. 그때 우리가 아버지 말을 들었더라면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분노는 정부와 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무시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적힌 피켓이 시위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공개된 정부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해 말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미 품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중국이라는 대안이 있다며 문제를 덮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산업부 전직 고위 관료의 고백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까다롭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중국이 대안이 될 거라 믿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한국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요구했죠. 방콕 도심의 시위는 밤이 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라는 외침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태국 산업계의 거물로 불리던 찰롱 전 산업부 장관이 5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직 시절 한국 기업들의 기준은 과도하다며 비판의 선봉에 섰던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승을 적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죠.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찰롱 전 장관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한 기술 교육 비용만 해도 최근 5년간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무상 교육을 받았고 최신 품질 관리 시스템도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바이어가 아닌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비웃었고 중국이라는 쉬워 보이는 길을 택했죠. 결과는 보시다시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시절의 데이터를 보면 태국 전자산업의 성장세는 놀라웠습니다. 기술 특허 출원은 매년 40%씩 증가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탈한국 선언 이후 모든 지표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품질 기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전자산업협회의 긴급 총회에서 한 임원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억압으로 오해했고 자존심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도망쳤습니다. 총회장에서 공개된 자료들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시절 불량률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 본사에서는 전문가팀을 무상으로 파견해 문제 해결을 도왔습니다. 매년 품질 관리 세미나를 열어 최신 기술을 전수했고 심지어 불량 발생으로 인한 손실도 상당 부분 감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키우려 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피전자의 품질관리팀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의 기준을 고수한 덕분에 우리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특히 충격적인 것은 최근 중국 기업들의 행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기업들도 이제는 한국식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배척했던 그 시스템을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새로 선출된 협회장의 말에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전면적인 산업 구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전문가들을 정부 자문단으로 초청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사실 한국은 우리에게 완벽한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방콕 국립대학의 한 교수는 연구 자료를 공개하며 말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태국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수하려 했던 것은 바로 그 성공의 비결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품질 관리 매뉴얼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내려와 버렸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새로 임명된 산업부 장관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태국전자산업협회의 새 회장이 공개한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기업들이 태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매년 태국 엔지니어 2,000명 이상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한 금액만 15억 달러. 이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불량품이 발생해도 대부분의 손실을 한국 기업들이 감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수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현재도 한국 기업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피전자의 생산팀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번은 대형 불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삼성전자 본사에서 50명의 전문가들이 직접 날아와 한 달간 머물며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죠.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인 안목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태국 전자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까다롭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태국 최대 전자부품업체 T사의 새로운 CEO가 한국을 방문해 한 첫마디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전체 임원진이 동행한 이번 방문은 태국 산업계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T사가 제시한 품질 혁신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30%를 품질관리팀으로 재편성하고 향후 5년간 매출의 35%를 품질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품질관리 전문가들을 경영진으로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T사의 새 CEO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요구했던 기준은 결코 억압이 아닌 세계적 기업으로 가는 이정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무시하고 쉬운 길을 택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실제로 T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에 합의했고 그 재원을 품질 개선 투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는 더 큰 희생이 필요할 것이라는 직원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방콕 산업단지에서 만난 현장 관리자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품질 혁신 일지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전 직원들이 모여 품질 혁신 서약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품질 관리 마인드 교육은 이제 필수 과정이 되었고 주말마다 자발적인 품질 개선 연구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전자의 품질 관리팀 직원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젊은 세대들의 변화였습니다. 2030대 엔지니어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고 한국의 품질 관리 기법을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우후적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들의 결의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태국 산업계의 이러한 변화가 과연 한국 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태국의 변화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한국 대기업 관계자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지난주 태국을 방문한 한국전자산업협회 대표단의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태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였습니다. T사의 경우 전 임직원이 급여의 10%를 품질 개선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고 주말마다 열리는 품질 교육에는 직원 가족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태국 기업들은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늘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품질 관리 담당자는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변화가 확인됩니다. T사의 경우 최근 3개월간 불량률이 42%에서 8%로 급감했습니다. 품질 관련 특허 출원도 지난 달에만 127건을 기록했고 ISO 국제인증 심사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성공의 길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T사의 품질관리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문화, 직원들의 마인드, 그리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모두 필요한 일이었죠. 이제 진짜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태국 산업부가 발표한 2025 품질 혁신 로드맵의 첫 문장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태국 산업계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선 전자부품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식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예산 120억 달러를 투입하고 한국의 전문가 1000명을 초청해 전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능가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게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업부 장관의 이 발언은 태국의 달라진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견제를 외치던 그가 이제는 한국 배우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변화입니다. 방콕 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졸업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식 품질관리 수업 개설을 요청했고 현재 수강 신청률이 300%를 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이제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태국전자산업협회 새 회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이번에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콕 포스트 편집실에서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드는 생각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취재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향한 우리의 오만함, 쉬운 길을 찾아 중국으로 돌아섰던 어리석음, 그리고 그 대가로 치른 쓰라린 실패.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태국 전자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45개의 공장이 아직도 멈춰 서 있고 12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스승이었습니다. T사의 새로운 품질관리팀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가는 바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려 했던 진정한 멘토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요구했던 기준들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정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갑질이라 비난하며 쉬운 길을 택했고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 편집회의에서 후배 기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통해 얻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것,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의 전자산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T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한국식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경영진들은 과거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노련한 품질관리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그때 한국은 이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만을 기대했을 때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태국 산업의 미래가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은 해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까요? 우리는 이번에는 그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태국의 산업 현장은 변화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오만함이 결국 스승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진심 어린 조언을 갑질로 오해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배움에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